자, 순서상과 좌표 평면, 그리고 X축, 그리고 Y축, 원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분면에 대한 개념과 정비례, 반비례에 대한 개념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순서상과 좌표 평면에 앞서서 우리가 수직선의 개념을 공부했죠. 그 수직선은 여기 하나의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0을 기준으로 이쪽 오른쪽으로 갔을 때를 양수라고 했었어요. 여기 1, 2, 3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정수점들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이 음의 정수점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원점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절대값 개념도 공부를 했고요. 지금 요와 같은 요 상태를 수직선이다라고 하고, 그때 좌표가 0인 것을 우리 원점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여기가 원점이 됩니다. 지금은 이게 수직선이 하나 있을 때 얘기인데요. 수직선 두 개 있는 상황을 지금부터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의 수직선과 여기 하나의 수직선을 각각 하나는 X축이다라고 하는 수직선과 여기 Y축이다라고 하는 수직선 두 개가 직교하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 좌표 평면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좌표 평면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수직선 두 개가 교차하는 요 점을 원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원점이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 원점은 물론 이렇게 5로 표현할 수 있겠죠. 원점은 5가 되며 X축 양의 방향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요. 1, 2, 3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자, 음의 방향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Y축 같은 경우는 위쪽을 양수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를 3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같은 이유로 이게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이러한 그림을 좌표 평면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X가 만약에 1이고요. Y가 2인 이러한 점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좌표 평면에 이 점을 1,2라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고, 얘를 순서쌍이다라고 하고, 같은 말로 좌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좌표라는 개념은 X의 정보와 Y의 정보를 이렇게 하나의 순서상으로 표현한 것을 좌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좌표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X축과 Y축을 기준 잡았을 때 양수인 이 부분이요. 즉 X도 양수가 되며 Y도 양수가 되는 이 부분을 1사분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1사분면이라고 해요. 1사분면이라는 것은 정보가 X, Y라고 했을 때요. 요거 양수고 요거 양수일 때 1사분면의 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일 때를 2사분면이다라고 하고요. 2사분면이다라고 말하게 되고, X가 음수이고 Y가 음수일 때 여기를 3사분면이라고 합니다. 3사분면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X가 양수이고 Y가 음수인 이러한 상황을 4사분면, 그래서 사분면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X축 위의 점이나 Y축 위에 있는 점들, 이를테면 이 점이요. 이 점은 2,0이라는 점이겠죠. X가 2고 Y가 0이 되는 이러한 점들은 사분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사분면은 등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를 1사분면, X가 음수, Y가 음수일 때를 3사분면이라고 정했던 것처럼 0이 포함된 것은 사분면에 있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X축 위의 점 또는 Y축 위의 점은 각 사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이라는 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분면에 대한 정의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X의 부호와 Y의 부호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프는 좌표 평면 위의 그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좌표 평면 위의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그림이라는 것은 도형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도형은 점, 선, 면 다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뭐 하나의 점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그림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y라고 두었을 때 x, y 그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그래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두 사이에 x, y 변수라고 하죠. x 변수, y 변수라고 했을 때 그 두 변수 사이에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가 좀 필요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한 개념이요. 예를 들어서 정비례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자, x값이 2배, 뭐 3배, 4배 이렇게 늘어날 때 y값도 2배, 그다음에 3배, 4배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을 정비례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이 정비례가 그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길어지는 어떤 형태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y는 ax 형태를 정비례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를테면 y는 뭐 2x 정도 한번 적어볼까요? 그 정비례에 대한 예입니다. 자,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얘가 2 되죠. 2가 될 거고요. x 대신에 2를 집어넣게 되면 요거 4가 됩니다. 요 3을 집어넣게 되면요, 요 6 됩니다. 그래서 이게 2배, 3배 늘어날 때 각각 2배, 3배 늘어나는 구조의 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y는 ax의 형태를 우리 정비례식이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조심할 게 있어요. y는 예를 들어서 뭐 3x, 이거 정비례죠. 여기는 3을 더한 이러한 식은 정비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x 대신에 2배, 3배, 4배를 늘렸을 때 y는 2배, 3배, 4배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예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y는 ax 형태로 끝나는 식이라면 정비례식이 맞지만 어떤 숫자가 더해지거나 빠지는 경우라면 정비례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y는 뭐 마이너스 3x 이것도 정비례 관계식이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1을 집어넣고 결과를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3이죠. x 대신에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여기 x 대신에 3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9가 되어서요. 여기 2배, 3배로 늘어났을 때 마찬가지로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이 식 또한 정비례식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들을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점 같은 경우는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y도 0이 되죠. 이 점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y는 2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1,2인 이 점을 지나가게 되고요.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y는 4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가 2일 때 여기는 4인 이 점. 그래서 그 점을 잘 연결하면 이러한 직선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양수라면 이러한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그려지게 되고요. a가 음수라면 아래로 떨어지는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반비례에 대한 개념은 이런 거예요. 자, 반비례는 이런 겁니다. x 값이 자,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날 때요. 늘어날 때 그때 y 값은 자, 2분의 1배, 그 다음에 3분의 1배, 뭐 4분의 1배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를 우리 반비례라고 정의했어요. 이것도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다 보니까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겁니다. y는 x분의 a의 형태 이런 거라면요. 무조건 반비례식이 된다는 거예요. 반비례식이 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y는 x분의 2 한번 볼게요. x분의 2라는 거요. x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으면요. y는 2가 됩니다.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y는 그때 1이 되고요. x 대신에 뭐 4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y는 2분의 1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배 늘면 이건 2분의 1배 된다는 거예요. 이거 4배 늘면 이건 4분의 1배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y는 뭐 x분의 2에다가 3을 더하거나 2를 뺐거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떤 숫자가 더해지거나 빠진 이러한 모습은 반비례식이 아니다라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정비례 반비례에 대한 개념이 되고요. 얘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x가 1일 때 뭐 y가 1이다. x가 2일 때 y는 2분의 1이다. x가 3일 때 y는 3분의 1이 되고 x가 4일 때는 y는 4분의 1이다. 그리고 x가 2분의 1일 때는 y는 2가 되고 x가 4분의 1일 때는
y는 4가 되는 이러한 그래프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곡선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곡선을 만나게 되면 반비례 곡선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곡선 말고도 이런 곡선 또한 반비례 곡선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순서쌍 2a 빼기 4, b 플러스 1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서로 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두 순서쌍이 즉 좌표가 같을 때는 x에 대한 정보는 그들끼리 같아야 하며 y에 대한 정보는 그들끼리 같게끔 식을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2a-4와 a-1이 같으면 되겠죠. 자, a를 넘기면 3a가 될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4를 이항하게 되면 3이 됩니다. 따라서 a 값이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y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b 플러스 1이라는 정보와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 b를 이항하게 되면 2b가 될 것이고 이쪽 1을 이항하게 되면 2가 되어서 b의 값 또한 1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의 값은 1, b의 값을 구하면 1 이렇게 되어서 a 더하기 b의 값은 최종적으로 2가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점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x축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점은 y축 위의 점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x축 위의 점이요. x축 위의 점이라는 얘기는 y값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y 정보, y 좌표라고 할게요. y 좌표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y 좌표가 0일 때를 우리 x축 위의 점이다 라고 하죠. 저 x축이 여기 그려지고요. y축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일 때 자, x축 위의 점은 여기에 있는 점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의 구체적인 특징은 y에 대한 정보가 0이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자, 따라서 3분의 1 a에서 2를 뺀 결과가 0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2를 이항하면 3분의 1 a는 2가 될 것이고요. a의 값은 구체적으로 6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이유로 y축 위의 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x의 정보가 0이 되어야겠네요. 따라서 3분의 2a 더하기 b가 자 0이 되어 있을 때 y축 위의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a의 값은 지금 6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6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대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6 집어넣으면 이제 3분의 2 곱하기 6이 될 것이고 b를 더한 결과가 0을 만족해야겠죠. 자, 이거 약분되고 지워지면 2, 4 더하기 b네요. 자, 4 더하기 b가 0 되어야 달라, 0 되어야 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확정됩니다. a의 값은 6이며 b의 값은 마이너스 4. 따라서 최종적으로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4가 되어야겠죠. 평면 위에 세 점 A, B, C 주어져 있어요.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의 해결 방법은 직접 점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여기를 X축이라고 잡고요. 여기를 Y축이라고 잡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자, A라는 점 한번 찍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Y가 3입니다. 여기가 A라는 점이에요. A라는 점은 여기 마이너스 1,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B라는 점은 3,2입니다. 3,2라는 점도 대략 여기 B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2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X가 3이고 Y가 2인 상황이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인 상황이 됩니다. C라는 값은 3, 마이너스 3 그래서 3이 X정보 마이너스 3이 Y정보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이렇게 점으로 연결해서 이 점을 C라고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자, 그럴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삼각형을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죠, 요거.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을 얘로 잡아야겠네요. BC. BC를 여기를 밑변으로 잡고 높이를 여기로 잡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밑변을 이 점이 y정보가 2예요. 이게 3,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점의 길이를 찾아오셔야겠죠. 그래서 5가 밑변이 돼야 됨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높이는 여기에 x정보와 여기에 x정보, 즉 여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가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넓이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을
예, 5로 잡아야겠고요. 높이를 4로 택하면 되겠죠. 자, 계산 잘 하시면 2가 약분될 것이고 10이 넓이 값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 점을 찍어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뭐 언제든지 풀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원점은 y축 위의 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점은 x축 위의 점이면서 y축 위의 점이 되는 거죠. 물론 y축 위의 점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일단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1,4는 1사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참입니다. 분명하죠. 자, 점 3,0은 x축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x의 정보가 -3이고 y의 정보가 0이다 보니 x축 위의 정보가 맞죠. 자, 두 점은 같은 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호가 지금 달라요. 이건 양수, 음수예요. 자, 사분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 좌표 평면을 그린 다음, 구체적인, 대략적인 어떤 점을 찍어 보시면 돼요. 자, 2,-3은 여기에 있습니다. 2,-3, 여기요. 4사분면이에요. -2,3은 여기 2사분면 위의 점입니다. 같은 사분면이 아니죠. 틀렸고요. 자, 3,0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분명합니다. 원점은 y축 위에 있는 점인 것은 분명하죠. 물론 x축 위의 점이다라고 해야 구체적이지만 y축 위의 점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것은 맞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자, a가 음수이고요. a 곱하기 b가 양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양음수, a, b는 음수. 둘 다 음수네요. 분명한 것은 a가 음수라는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요, b는 양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b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건 양수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개의 부호 다른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x의 정보는 양수이고요. y의 정보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즉 4사분면 위에 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양수, 음수를 찾으시면 돼요. 답은 3번이겠네요. 6번 예제입니다. a,-6과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의 좌표와 3,-b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의 좌표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칭에 대한 얘기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x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 y축이 이렇게 있다 가정해 봅시다. 이 점을 만약에 a, b라고 한다고 했을 때 x축의 대칭이다라는 개념은, 자, x축이 여기다 보니까 이 점을 x축 거울 삼아서 반대편의 그림을 그려달라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점의 좌표에 x는 그대로 가겠죠. 그러나 y 값은 부호가 바뀌어서 a,-b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y의 부호를 바꿔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y 부호 교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y축 대칭이다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y축이죠. y축 대칭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y축을 거울 삼아서 다른 점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때 x의 부호가 바뀌죠. 즉 a라는 점은 -a로 바뀔 거고요. b라는 점은 그대로 갈 겁니다. 이게 y축 대칭점이 되겠죠. 그럼 y축 대칭으로 어떤 점을 표현해 달라라는 얘기는 x의 부호를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x 부호를 교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y의 부호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a,6임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이 점에 대해서 y축의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y축의 대칭은 x의 부호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 점의 대칭점은, 자,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x의 부호를 바꿔야겠죠. 자, -3,-b가 돼야 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두 점의 좌표가 같기 때문에 a의 정보는 -3으로 확정 지을 수 있고요. 자, b라는 값은 -6임을 알 수 있겠죠. 자, 두 개를 곱하는 것이 여기서 요구사항이다 보니까 a 곱하기 b는 18이 됨을 알 수 있겠네요. 답은 5번이 되어야겠죠. 자, 대칭에 대한 문제는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유사한 문제를 잘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제 7번입니다. 두 그래프는 기순이와 창의가 각각 집에서 출발하여 직선 위의 도로를 움직여서 공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각각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도로 위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분이 즉 시간이 나와 있고요. 거리가 나와 있죠. 자, 기순이 한번 보면요. 자, 5분 동안 쭉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택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요만큼 쉬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다시 시간이 지나갈 때 요만큼 거리를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고요. 창에는 그냥 꾸준히 어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증가시키고 있는 이러한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각자의 집에서 6km 떨어진 지점에 도달한 시간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6km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6을 기준 잡아서 적분하시면 되겠죠. 자, 기순이 같은 경우는 6km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은 여기로 보셔야 됩니다. 20입니다. 20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자, 창의는 6km 갔을 때 소요된 시간은 30분입니다. 자, 30분이다 보니까 자, 얘가 좀 더 빨리 도착했음을 알 수 있죠. 도달한 시간의 차이는 30에서 20을 뺀 10분이 그 차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어떤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며 자, 그래프를 공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예제입니다. 수영이는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직선 도로로 6km 떨어진 공원에 다녀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그래프는 수영이가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각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각각 0에서 시작해서요. 쭉 진행했다 다시 0으로 끝나는 그림이죠. 즉 8시에 출발해서 12시에 도착한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8시에 출발해서 9시 즉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죠. 6km의 공원까지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좀 쉬고 있네요. 시간이 지날 때 거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지점은 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보기 보니까 수영이는 8시에 집에 출발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10시에 공원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9시에 도착한 게 맞죠. 공원과의 거리는 6km 떨어져 있다 보니까 6km까지 걸어간 소요된 시간은 1시간입니다. 9시에 도착하게 되죠. 얘는 틀렸고요. 10시부터 1시간 동안 이동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좀 쉬고 있는 상황이죠. 리을도 참여되고요. 자, 11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12시에 돌아온 거기 때문에 리을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임을 알 수 있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보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9번째 예제입니다. 점 P, A, P가 다음 좌표평면 위에 직사각형 ABCD 둘레 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플러스 B의 값이 최대일 때 자, B 빼기 A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최대가 될 때 그 점을 구체적으로 찾으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A라는 점, B라는 점은요, 이 사각형 위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 이 점은 A가 마이너스 2, B가 6인 점이고요. 자, 이 점은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높이 정보, 즉 Y 정보와 여기에 있는 Y 정보는 같은 값이 되어야겠네요. 자, B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점임을 알 수 있고요. 자, D라는 점은 X 값이 2가 되고요. Y 값은 여기와 높이를 같이 해야 하다 보니 6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A 더하기 B의 값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양수일 때겠죠.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면 최대는 아닐 겁니다. 어쨌든 D라는 점이 합의 최대를 만족하는 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A라는 점이 2 그리고 B라는 점이 6이 되어야지만 A 더하기 B의 최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B에서 A를 뺀 결과는 6에서 2를 뺐다 보니까 4가 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 됩니다. 자, 10번째 예제입니다. 다음 보기와 같이 부피가 같고 모양이 다른 세 그릇 A, B, C에 대하여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자, 경과 시간 x초에 따른 물의 높이, x초에 따른 물의 높이를 y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경과 시간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높이를 말하게 되죠. 시간에 따른 높이가 변하고 있음을 그래프로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라면 시간이 점점 증가할 때요. 높이는 점점점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 어떠한 특정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높이가 증가하는 양이 좀 주춤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높이가 일정한 크기로 증가하다가 어떠한 시간이 지나갔을 때 높이의 증가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폭이 작아지다가 폭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모양은 뭐 어렵지 않게 C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래프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그래프와 현실 상황, 실제 상황과의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그래프와 유사한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11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x의 값이 마이너스 4, 0, 4일 때 정비례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묻고 있습니다. 유념할 것은 x의 값이 마이너스 4하고 0하고 4일 때만 고려해 달라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네요. 자,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4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순서상으로 표현해 보면 x가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약분이 되어서 2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 6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을 지나가야 합니다. 점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y는 당연히 0 되는 거 분명하고요. x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이게 부호가 바뀐 결과다 보니 6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세 점이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겠죠. 자, 이러한 x값이 주어져 있지 않고 정비례 관계를 구하라. 이런 문제라면 그래프가 1번이 되어야겠지만 지금은 점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y값을 묻는 문제고 그것의 좌표 평면에 점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떤 그림이 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ax에 두 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인데요. 4분의 1 그래프가 여기 주어져 있고요. 여기 6 그래프 주어져 있죠. 그럼 a는 기본적으로 양수가 돼야 되며 6과 4분의 1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야만이 두 그래프 6x와 4분의 1x 사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조롭게요. a의 값은 6보다 4분의 1보다 커야 하며 6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이에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 같아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등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13번째 예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좌표평면 위에 정사각형 ABCD에서 점 A는 직선 Y는 AX의 그래프 위의 점이고 두 점 BC는 X축 위의 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점 D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8,3이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 상수 A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Y는 AX 이렇게 표현됐을 때요. 요 A를 Y는 AX라는 요 식은 비례식이다 라고 했죠. 그럴 때 요 A를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비례상수라고도 하고요. 자, 기울기라고도 합니다. 기울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자, 기울기에 대한 개념은 1차 함수에서 좀 다루게 되는데 어쨌든 비례상수를 묻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좌표의 값이 8,3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CD의 길이가 3임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지금 3이고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또한 3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D의 좌표가 8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B의 좌표는 5가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3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은 5,3임을 알 수 있어요. 자, A의 좌표의 정보는 5,3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5,3이라는 좌표가 y는 ax 위의 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y 들어갈 자리에 3을 집어넣고요. x 들어갈 자리에 5를 집어넣어서 성립해야 합니다. 요거를 만족해야겠죠. 따라서 a의 값은 5분의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비례상수를 찾고 있는 이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2분의 3x 그래프 위에 한 점 a를 지나고 x축, y축의 수직인 직선이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2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c라고 했습니다. 자, b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그럴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좌표를 찾아보시면요. b의 좌표는 6,4라고 되어 있죠. 이 점이 6,4라고 되어 있다. 요걸 이용해서 a라는 점과 c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6이라는 값을 요 직선, 즉 요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요. 2분의 3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 6이 약분이 되어서 9가 됩니다. 그 얘기는 A의 좌표는 6,9임을 알 수 있습니다.
9가 되고요. 자,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자, C의 좌표는 A와 C는 Y를 공유하고 있죠. 즉, 요 점의 Y 정보와 요 점의 Y 정보는 똑같다 보니까 X 값은 아직 모르더라도 확실한 것은 Y가 9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X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 요 결과가 Y 값이 9가 됐을 때 X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로 이해하셔야겠네요. 따라서 Y가 9가 될 때 3분의 2 X를 만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을 곱하게 되면 2X는 27이 되어야 하며 X 값은 2분의 27이 돼야겠죠. 저희가 또 2분의 27입니다. 자, 요 삼각형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밑변, 여기를 높이로 잡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2분의 1의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요. 자, 밑변을 계산한 식은 이런 거죠. 2분의 27에서 여기에는 X 정보에서 여기에는 X 정보 6을 빼면 되겠네요. 6을 뺍시다. 자, 2로 통분되어 있고요. 27에서 12를 빼야겠네요. 그러면 2분의 15가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밑변의 정보가 돼요. 2분의 15 높이는 이걸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있는 Y 정보는 9가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Y 정보는 4니까 여기 AB의 길이 즉 높이의 정보는 5가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를 이렇게 곱하시고 이걸로 계산하면 넓이가 얻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4분의 15 곱하기 5입니다. 15 곱하기 5 75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예제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점 A라는 점과 B라는 점 주어져 있고요. 선분 A, B와 정비례 관계에 있는 Y는 AX의 그래프와 점 P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AOP와 삼각형 POB의 넓이 B가 주어져 있고요. 그 넓이 B가 2대 1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상수 A를 묻고 있습니다. 자, Y는 AX의 그래프, Y는 AX라는 정비례 관계식에서 이 A를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비례상수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기울기다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 그것을 묻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넓이 B가 주어져 있기를 이 삼각형에서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가 1대 2라고 주어져 있죠. 전체 넓이를 구해낼 수 있고요. 전체 넓이를 1대 2가 되게끔 나눠 가지면 구체적인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를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2분의 1의 밑변을 6으로 잡고요. 높이를 8로 계산해보면 지워져서 8, 3에 24가 얻어지는군요. 자, 이 넓이가 24인데요. 자, 이 넓이는 그럼 8로 확정되고요. 이 넓이는 16임을 알 수 있죠. 이 넓이 8이 돼야 되며 이 넓이는 16이 돼야 됩니다. 자, 밑변이 지금 여기는 6이에요.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밑변을 요 8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점 P에 대한 이쪽의 높이와 이 삼각형에서 높이는 각각 X 정보, Y 정보를 표현해주고 있다 보니 그 X 정보와 Y 정보를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밑변이 6이에요. 그리고 2분의 1 곱해질 거고요. 자, 높이를 뭔지 몰라서 H라고 합시다. 자, 그 결과가 8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약분이 될 거고요. 3 나누게 되면 H의 값은 3분의 8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여기가 3분의 8이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에 Y 정보가 3분의 8이 돼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밑변을 8로 잡았었어요.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 높이는 여기가 되겠죠. 높이를 뭐 H-라고 할까요? 그 넓이가 지금 16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지워져서 H-는 4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X정보는 4인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Y는 AX에 Y 들어갈 자리에 3분의 8 집어넣고요. X 들어갈 자리에 4를 집어넣었을 때 만족되는 A의 값을 찾을 수 있죠. 그게 답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Y 들어갈 자리에 3분의 8 대입하고요. 자, X 들어갈 자리에 4를 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워져서 2가 되는군요. 최종적으로 A의 값은 3분의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답은 3번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6번 예제예요. 240g 소금물에 소금 60g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0g 소금물에 소금이 60g 들어있어요. 그러면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60g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소금을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yg이라고 할 때 x와의 관계식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농도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농도 공식이 뭐였습니까? 어떠한 농도가 일정한 그러한 비커에 소금물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비커의 일정 부분을 꺼내와도 농도는 변함이 없죠. 그 농도는 소금물의 양, 소, 금,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농도를 구해내시면요. 소금물의 양이 지금 240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소금의 양은 60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게 되면 농도가 얻어지겠죠. 약분될 것이고 6, 4, 24다 보니까 여기 4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5%가 농도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요. 소, 금의 양은 자, 어떻게 했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처리했었습니다. 따라서 소금의 양을 지금 y라고 했기 때문에 y는 자 100분의 농도가 지금 25라고 주어져 있고요. 계산했고요. 자, 소금물의 양을 x라고 표현했죠. 소금물의 양을 x라고 했을 때 자, 소금의 양을 y라고 했으면 이러한 식이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4분의 1 x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y는 4분의 1 x가 되겠군요. 자, 17번 예제입니다. 다음 중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y는 예를 들어서요. x분의 1 그래프요. 이거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죠. 이 그래프는 x가 1일 때 y가 1을 지나가게 되고요. x가 2일 때 2분의 1, 3일 때 3분의 1, x가 2분의 1일 때는 2분의 1이 역수다 보니까 2를 택하겠죠. 3분의 1이라면 3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다름이 아닌 x 곱하기 y가 1을 만족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이러한 그림은 양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음수 쪽도 존재하죠.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y값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만약에 y는 x분의 1이 아닌 마이너스 x분의 1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각각의 점을 택하게 될 거고요. 그 점을 택했을 때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두 개가 의미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y가 x분의 a라고 주어져 있을 때 a가 양수라면 1, 4분면과 3, 4분면을 그리는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자, a가 음수라면 2, 4, 4분면을 택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보기 1번은 a가 양수라면 1, 3, 4분면을 지난다라는 것은 참이 되고요. 자, a가 음수라면 2, 4, 4분면을 지나간다는 것도 참이 됩니다. a가 양수일 때 이런 그림이죠. 자, x값이 증가하면, 즉 x값이 커지게 되면 y값도 커집니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x값이 커질 때 y값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을 지나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은 마이너스 a가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고요. 원점을 지나가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점 3,27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 위에 점을 찾는 문제예요. 자, 3,27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3,27을 각각 점을 대입을 해서 a점을 찾는 게 우선이겠죠. 따라서 y 들어갈 자리에 27을 집어넣게 되고 x 들어갈 자리에 3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요것을 만족하겠네요. 따라서 a값은 8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애초에 그래프는 y는
식 자체가 뭐 x분의 81을 자 만족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자, 요 그래프는 x와 y를 두 개 곱했을 때 자, 81을 만족하는 x, y의 순서쌍을 찾아보면 그게 이 그래프 위의 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곱하였을 때 81을 만족하면 돼요. 자, 그럼 부호가 일단 기본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부호가 다른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죠. 부호가 다른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니 어렵지 않게 답은 4번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개를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는 것은 반비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반비례 관계에 있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9의 그래프 위의 점 p의 좌표가 a, b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2 빼기 a분의 b, a의 세제곱 b의 위치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4분면 주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부호를 찾아달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일단 점이라는 것이 그래프 위의 점이다 보니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대입을 해요. 자, 대입을 하면 b라는 값은 마이너스 a분의 9를 만족을 해야겠죠. 자, 그 얘기는 두 개를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9를 만족해야 합니다. 즉 a, b가 마이너스 값이 되는군요. 자, 얘는 0이 아니다라고 했고 b 또한 0이 아니므로 두 개의 부호는 서로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a분의 b 또한 음수가 돼야 되고요. 음수 앞에 음수가 곱해졌기 때문에 자, 2에서 양수값을 더한 문제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 여기에 있는 x의 정보는 분명히 양수가 돼야 함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a의 세제곱의 b의 형태는 a가 기본적으로 두 번 곱해져 있고요. 그리고 a가 한번 따로 그리고 b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음수입니다. 이게 음수고요.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다 보니까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이쪽 y의 정보도 음수가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4분면 그림에서요. x가 양수이고 y가 음수인 여기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그 위치는 4분면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25 위의 그래프 위의 점 p, q 중에서 PQ가 모두 정수점인 것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곱했을 때 특정한 값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x 곱하기 y가 자, 마이너스 25를 만족을 해야겠죠.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정수점 x, y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5이고 두 개를 곱했을 때 25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x와 y는 자, 25의 약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약수. 자, 25의 약수인데 부호를 포함한 약수로 보시면 돼요.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25로 채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x 하나 결정됐을 때 y 값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x가 택할 수 있는 값은 25의 약수인 자, 1과 그 다음에 5와 그 다음에 25. 그러나 부호를 고려하셔야 되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의 약수가 되며 자, x가 결정됐을 때 y가 만들어지다 보니 x의 개수가 곧 순서상의 개수로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6개가 되어야 참이 됩니다. 답은 4번이겠군요.